세미콘 코리아 2025 전시회에 참가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 CNG 하이테크는 자사의 유리기판 시제품이 삼성, SK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들 보러 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전날 지난해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8% 오른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주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냅니다. 해군 함정 사업 등을 기대했던 올랐던 만큼 악재로 본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주식은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14만 7,100원에 거래됐고요. 전날보다 주가가 9.48%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여전히 옷장 들어서도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장의 수급을 담당했었던 기관 쪽의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 자체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요. 어떤 흐름들 보여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하나하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파란불을 나타냅니다. 어제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했던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로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수급 전환점이 있을지 조금 긴 관점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2% 넘게 낙폭세를 시현합니다. 다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2.46%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2%가량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됩니다. 자, 간밤에 관세 리스크가 또 한 번 우리 시장의 악재로 다가왔죠.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하락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의 조정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인데요. 그간 늘 고점 부담감에 관해서 저희가 많은 토론을 나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받아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는 종목군들은 이런 호실적 종목군들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조선과 또 금융, 보험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카카오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소자단으로의 수급 변화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간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하락하지만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 나타냅니다.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흐름들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마켓 쇼쇼쇼 통해서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시장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2월 들어서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뭐 급상승이 좀 나와준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매번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약간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좀 심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일부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00포인트 가까이 급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수의 전반적인 우상향 기조를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번 26일 엔비디아의 좀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가이던스를 또 만약에 예상보다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결국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AI 쪽으로 좀 쭉 뻗어 나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뭐 엔터라든지 오랜만에 컨텐츠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 시작점의 촛불 자체는 AI 쪽이라는 부분들이 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부분들 캐파를 계속 증설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좀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너무 급격하게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지금 매수를 좀 주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보다는 일부 조정이 분명히 아까 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조정이 나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매수의 반발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지금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LG엔솔이 2%에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일단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좀 증시가 올라오니까 결국 예상했던 대로 비투 자금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신용잔고가 지금 1조 원 넘게 올라와주면서 지금 17조 원 규모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일단 신용잔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좀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 섹터별로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수익률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눌림이 나올 시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조정에 많이들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들은요. 2차 전지주들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본부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오늘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버텨주는 걸 우리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매를 많이 맞기도 한 부분들 작용도 있을 거고요. 일단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소지수도 마찬가지고 전고체 쪽이나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좀 주가의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 요소 플러스로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일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수급들까지도 일단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의 수급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좀 바닥을 잡고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가 줄 수 있을지라는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조금 하고는 싶어요. 다만 일단 이게 전반적인 확실한 섹터의 우상향,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고 싶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소재 쪽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배터리 셀 업체들, 뭐 전고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캐파에 대한 부분들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 실적 이후에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가 보통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전체적인 섹터에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 줄 때는 소재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재단 부분들도 그만큼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 25% 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뭐 엔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 좀 대표 업체 중에 좀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2차 전지 쪽에 악재가 계속 나왔음에도 계속 엔캠 같은 경우 증자 규모를 또 늘려나가면서 캐파 증설도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들 아마 좀 저는 빛을 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액 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단 2차 전지 쪽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지금 턴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소 무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의 시그널 나오면요.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후 시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도 섹터도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 앞두고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주도 섹터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화장품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저번 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단 뭐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덜 부담감이 적은 또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좀 한한이 해제 기대감까지도 일단 화장품 쪽에 전반적인 수급 사이클이 좀 돌아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화장품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오프라인 채널 확장 혹은 색조 카테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이나 뭐 중동양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도 갈수록 계속 확대가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좀 재료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K뷰티 같은 경우가 이때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많이 높여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많이 높여왔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좀 탁월하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온라인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 오프라인이 70% 정도의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화장품 전반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쪽의 온라인 중심보다는 좀 오프라인 중심 쪽의 채널 확장을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프라인 쪽까지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해서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업사이드, 즉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 부분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내수 확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우선 과제를 일단은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외부 불확실성 부분들을 내수를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방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의 내수 회복이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쪽에 지금 많은 매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또 상승 모멘텀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쪽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 혹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LG생건이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조금은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 모멘텀을 해서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중국이 5월에 대부분의 한학령을 해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 같은 경우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판권을 좀 많이 낮춰놨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심적으로 잡혀있던 마케팅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미국이나 서부, 중동 쪽으로 좀 많이 뻗쳐나가는 이런 계획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쪽의 효과를 많이 받아왔던 대표적인 기업 쪽으로 수급은 단기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한한령 해제라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처음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일전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 부분들은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재료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어질 만한 어떠한 재료, 사이클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올린 만큼 다시 또 되돌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서부권 혹은 중동향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향이 지금 찍히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화장품 쪽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낮은 관세율을 적용을 받는 K뷰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수출국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세금에 대한 관세 부분들이 높아진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에 대한 양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다른 뭐 캐나다나 멕시코 뭐 혹은 중국과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관세율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점유율이 내려가는 부분들을 공략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뷰티 쪽 같은 경우가 올해가 확실한 또 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K뷰티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혜를 많이 받긴 하지만 그간 한한령 때문에요. 중국의 밸류체인을 두고 있는 K뷰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서서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신 건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게 된다면 그 매출의 성장성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한한령 해제라는 게 또 시장에 처음 도래했었던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은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이야기들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색조 화장품 시장 자체는 성장을 했는데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뷰티 기업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도 한한령의 그간의 피해를 받았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수출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이 국내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 한한령에 관한 수혜로 인해서 수출량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 수출 지표 자체도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되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이 지금 올라가는 성격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실적의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치중을 차지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 이제 원천적인 키워드 자체는 수출 확대입니다. 결국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지표 흐름들이 찍힌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미국이나 혹은 이제 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K뷰티 쪽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출 지표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 띄워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반적인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는 계속 좀 업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수출 지표가 좋다고 해서 화장품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워낙 이제 각 기업별로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을 작용할 만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일부 그만큼 밸류의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기업들의 또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알고 있는 화장품 하게 된 뭐 실리콘투라든지 혹은 뭐 VT라든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잘했던 이런 화장품 기업 쪽에 지금 화장품 올라가니까 이쪽에 접근을 해야지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 접근지가 저도 맞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수급 사이클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연출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수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K-뷰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확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카테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요. 기존에는 좀 온라인 중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30% 이상이 좀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오프라인 쪽까지도 매장에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 온라인 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업과 또 온라인 중심과 또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변화를 나타내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 차이가 좀 크게 날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오프라인 쪽의 밸류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 대한 밸류까지도 프리미엄을 붙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 우리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수출 데이터라든지 혹은 실적 자체가 올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한알령에 관한 수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관한 유통처들이 확장되면서 그것이 숫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같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옥석 가리기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는? 일단 저는 조선 쪽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조선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요.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 정도, 뭐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뭐 7%, 8% 가까운 지금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볼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일단 이게 팩트로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직 추세가 절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깨진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은 일부 올라가는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은 분명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조정을 조선 같은 경우는 끌어내릴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재료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의 뭐 규모를 줄일 것이다. 뭐 이런 조금 이제 엮어가지고 조선 쪽까지도 지금 같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의 업황 자체는 전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과거의 호황기에는 달리 저는 오히려 발주나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 노후화된 선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의 교체 수요 사이클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후화된 선박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친환경까지도 같이 교체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발주 모멘텀은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좀 후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 여전히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이 절대 턴이 됐다라는 부분들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밀고 있는 또 하나의 수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조선 쪽이기도 하고 그러면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호황기는 분명히 들어와줬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호황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발주 시장 측면에서도 한 2025년 부분들 봤을 때 기존 수주자고 선박들 같은 경우도 일단 인도가 본격화가 될 수 있는 시즌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도가 본격화가 된다라는 것은 조선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지금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향후 뭐 5년, 뭐 3년 안에 지금 수주 잔고를 빼곡하게 지금 채워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실적은 저는 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끌어주고 있는 사이클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의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당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만약에 조선 쪽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매수 포지션을 못 잡았다 하게 되면은 이번 조정을 저는 또 며칠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매수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기회를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선주에 관한 고점 부담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기조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들 속에서 조선주는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맥락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조선주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국방비에 관한 감소 여부 때문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방비가 줄어드는데 그것이 왜 조선의 악재가 될 것이냐. 그 물음을 한번 던져본다면은 네네. 본부장님 뭐라고 또 답을 해주실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방산 쪽 수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조선 쪽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반상 쪽이랑 또 엮여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직접적인 재료 자체는 방산에 대한 국방비 예산을 뭐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원천적인 좀 재료 키포인트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저는 조선 쪽까지도 같이 좀 끌어내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만큼 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은 호황기로 인해서 좀 주가의 상승폭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방산 쪽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로 인해서 조선 쪽까지도 같이 끌어서 싸집어서 같이 끌어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이 좀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 쪽 같은 경우가 조선 독단적으로 악재가 나올 만한 이슈로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조선 호황기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방산 쪽과 좀 엮어서 계속 수급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결국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국방비 예산을 좀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확정적인 기사도 아니고 이건 조금 더 시간 텀을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결국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관세 위협으로 인해 가지고 각국의 글로벌 경제들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 요소가 계속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방비 예산을 굳이 줄일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증액을 하면 증액을 했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좀 지금 재료가 나온 것을 이걸 확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오히려 일부 조정이 또 매수 기회로 좀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 오늘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축소 가능성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나타냈는데 그게 다른 이면에서 본다면 미국 자체는 국방비가 축소될 수 있지만 주변국들의 국방비는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반영도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악재를 오히려 또 조선주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는 전략들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조선주에 관한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까지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조선업 관련해서 철강은 이제 트럼프 관세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철강 쪽도 살짝만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가 저는 그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또 기대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화학 쪽 혹은 이제 철강, 섬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 정치가 계속 좀 넓혀나가는 흐름들이 일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또 살아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관세에 대한 뭐 리스크 부분들이 철강 쪽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결국 저는 단발성으로 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지 이게 계속 오히려 철강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오히려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밸류가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기는 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철강이나 혹은 화학 쪽 같은 경우 이제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배제를 해서 놓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모션들이 저는 추후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철강 쪽 같은 경우도 뭐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코너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이슈 TMI 시간 통해서 오늘 또 시장 전략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마감가 형성되고 있는 우리 시장 마감 한번 보시고 저희가 마감 전략도 같이 세워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쉬어가는 흐름 연출됐고요. 2월 20일 목요일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26% 하락세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으로의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가면서요. 상승 종목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간 계속되는 순매수세를 보여줬었던 기관 쪽의 수급이 조금 돌아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급을 많이 되돌렸다라고 보기에는 물량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도 보여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과열 구간에서 다시금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고 또 다시 상승을 해줄 것이냐, 그런 궁금증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 시장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마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양시장 모두 좀 약세로 좀 마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부분들도 일단 일부 오늘 어느 정도 좀 불안감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달리 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일단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우세로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좀 약세 흐름들도 좀 연출이 되었던 부분들도 좀 일부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뭐 관세 같은 경우는 계속 들먹였던 부분들이 재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금 대장주 시가총액 좀 상위에 있는 대장주 같은 경우가 추세를 좀 돌리기에는 다소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 뭐 기관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개인들이 지금 그 매도 나오는 물량들을 대부분 또 매수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보통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양시장 모두 매수 자금들을 늘려나가면서 들어오는 부분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잡혀 나가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개인들이 축적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 쪽에 매수가 좀 중첩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아마 차별화된 장세 흐름들, 차별화된 종목 장세 흐름들은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나와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움직였죠. 콘텐츠 쪽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날의 좀 이슈 플레이가 가능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계속 돌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관세 쪽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한령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눈높이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죠. 뭐 방산 쪽이라든지 조선 쪽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이 오히려 옳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앞전에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좀 강하긴 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LG엔솔이자 지금 거의 3% 육박하게 오늘 좀 상승폭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텀을 좀 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완성차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조금 약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저도 사실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 분명히 있겠죠.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일단은 판매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점적으로 지금 판매량 부분들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으면은 일부 바닥에서 반등 역시도 강하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매도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현명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추세의 전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걱정을 좀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나하나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에 관해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 보셨습니다. 계속되는 실적 추이와 성장성 추이 여전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잘 시장을 받쳐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시각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작에서 저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이슈 TMI도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던데요. 오늘 네네. 저희가 또 어떤 투자 전략 받아볼까요? 일단 안전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일단 지금 뭐 금선물 차트도 지금 띄워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해주고 있고 고가 부분에서도 지금 뭐 추세가 깨지지가 않고 계속 선물 쪽에서도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에 대한 유입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금이라든지 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매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은이라든지 혹은 구리 쪽에 또 많은 매수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거든요. 보통적으로 이제 금리나 신종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달러 강세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원래 통상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안전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 리스크인 거죠. 불확실성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야 돼. 혹은 이제 현물로 어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매수하는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금거래소에도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금을 못 사더라고요. 지금. 네. 안 팝니다. 아예 안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풍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 은 쪽을 조금 더 집중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금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은도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금값이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금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데 은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평가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심리가 계속 머릿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롱 포지션에 대한 유입이 금이 아니라 은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은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도 기금속 수요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산업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높이고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은 쪽도 이제는 조금은 주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물로 금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콩알 금이다라고 해서 작은 금도 안 판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은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은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수치적으로도 집계가 되던가요? 네. 일단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금보다는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일단은 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선물 가격이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은보다는 금 쪽의 수요가 좀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선물 상품 거래소에 놓고 보게 되면은 은 쪽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은 쪽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와 준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전에는 없었던 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롱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칭 수단으로 많은 좀 매수를 잡았던 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금은 잡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이라든지 혹은 구리, 광물 쪽이 좀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은 쪽도 어떻게 보면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은 쪽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금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은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미국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은 1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금 가격이 온스당 2,949달러 선까지 올라섰다라고 해요. 해외 IB들은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물 금을 매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물 투자를 통해서는 금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엔 좀 어려우시겠죠? 사실 이제 선물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선물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트레이더 쪽이 좀 어떻게 보면은 상품 거래소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매수 혹은 롱 포지션을 좀 많이 잡는데 일단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금이라든지 은 쪽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구하지 현물로 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게 되면은 사실 일단 저는 선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도 용이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선물이 조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통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이라든지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물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당장 지금 뭐 금이 막 올라가니까 선물로라도 좀 사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절대 저는 비추천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뭐 은은 모르겠어요. 금은 지금 매진이 돼가지고 못 사는데 은 쪽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만약에 은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현물에 대한 부분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현물로 그런 식의 좀 투자가 조금은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에 관한 투자가 다른 원자재 쪽으로의 시선까지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 시장이 최근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연출이 됩니다. 대부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은 디커플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종전 기대감을 안고도 안전 자산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또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금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많은 분들이 수식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금에서 또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한번 짚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한번 전망치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가상화폐 쪽은 좀 약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다소 아직은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게 또 코인 밸류체인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몰린다 하게 되면 당연히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은 좀 죽기 마련이고 다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도 조정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 모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는 꺼내요. 이야기는 꺼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계속 뒤풀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리사이클링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 혹은 실망 매물들이 계속 좀 출회를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이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좀 ETF 자금은 또 많이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또 이제 각 기업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 포지션을 잡고 계속해서 축적을 늘려나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이 조정이 오히려 저는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강대국을 키운다라는 그 의지라든지 신념 자체는 여전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얼리버드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긴 했었는데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 매수 비중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 단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정부 측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 투자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미국 쪽에서 암호화폐 최강대국을 키운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비싸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하기에도 분명히 부담감은 우리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 레벨 다운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매력적으로 느끼고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는 계속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ETF가 지금 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옛날에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 정말 가파르게 나왔어요. 조정 사이클에 들어와주게 되면.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 속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조정에 대한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밑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전에는 원래 현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가격 변동성이 심했었어요. 현물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선물 쪽에 대한 부분들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도 가격을 좀 많이 견인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선물 데이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롱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우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암호화폐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가 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또 한 번의 기회의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겁먹고 좀 도망가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포트를 좀 분산을 시켜놓고 어떻게 지금은 이 해당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 포지션 잡고 접근을 해야겠다.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조금 더 파격적인 행정 정책에 관해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좀 다른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 자체는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 맥락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또 오늘의 또 시장을 투자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금과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코인이 아니라 금이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부탁드려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 쪽이 트럼프가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그 알고리즘도 저희가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세 위협이에요. 관세 위협. 네, 그렇죠. 이제 관세 위협으로 인해서 통상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줬던 부분들이고 원래 통상적으로는 지금 안전자산의 수요가 내려가야 돼요. 원래대로 내려가야 되지만 반대로 지금 올라가 준다라는 것은 관세를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전쟁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신흥국들 중심적으로도 계속 관세에 대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 아니라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안전 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해칭 수단으로 금이라든지 혹은 은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으로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신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깨지지가 않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간 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금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까지도 지금 하나둘씩 몰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이 계속 열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해서 지금 결국 저는 금이 계속 올라갈까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분명히 임계점은 있을 겁니다. 그 한계점에 대한 임계점은 거의 저는 지금 맥시멈 구간대까지는 거의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내가 공격적으로 금을 지금은 잡고 있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금과 은 이야기, 원자재의 투자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